예,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도시침수기획단의 안상혁 부단장님께서 기후변화 대응 도시침수 중장기 대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도시침수기획단의 안상혁 과장입니다. 제 감기가 지금 낫고 있는 중이라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요. 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후변화 대응 도시침수 중장기 대책은 저희 행안부를 주관으로 해서 저희 환경부 등 13개 기관이 지난해 이제 도시침수 관련된 TF를 구성을 했었고 마련한 계획을 올해 2월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도심지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그리고 이제 반경 20km 이내의 지역,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적 집중호우가 늘어나면서 이제 홍수에 대한 예측 자체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방지 시설로는 대응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이제 불투수 면적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인 이런 자연 침투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이제 하류 지역에 대한 침수 피해라든가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그리고 9월에 서울시 도림천 유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냉천에서도 이제 피해가 발생해서 포스코가 침수되고, 그리고 자연 재해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50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을 하면서 기존 시설로는 대처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8월에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12월 달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올해 2월 달에 발표를 드렸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추려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재난 예측 및 정보 연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해서 하천, 그리고 하수도, 그리고 자연재해 경감지구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시설들을 각각 수립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수위 정보, 그리고 소하천에 대한 수위 정보를 각각 따로 관리를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연계하는 것들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홍수 예측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기존 방제 인프라의 성능을 초과하는 비가 내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이제 취약한 계층들이 이렇게 도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크게 피해를 받게 됐었고요. 여기에 대한 피해 지원 제도의 실효성도 적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기후변화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재난 예측 역량을 제고하고 예방 인프라들을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재취약주택이라든가 지하 공간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합계획에는 총 59개의 세부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면이라든가 급경사면 등에서의 어떤 재난관리를 개선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총 59개 과제 등 중에서 환경부가 맡고 있는 과제는 총 20개 과제입니다. 특히 도시침수, 그리고 하천 범람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담았습니다. 먼저 기상홍수 등 예측 역량 제고 부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기반한 AI를 활용한 홍수 예보 체계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도시 침수에 대해서 이제 예보 자체가 지금은 부족한데 이런 침수 예보 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를 고려한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부분은 일단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강우가 내렸을 때, 그리고 기존의 하천이라든가 하수도 시설 개선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어떤 대규모의 어떤 지하 방수로라든가 빗물 저류 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4번째, 5번째 과제는 이제 취약 주택에 대한 어떤 침수 방지 대책, 그리고 일단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은 행안부가 주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쉬운 9개 세부 과제 중에서 저희 환경부가 주관이 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수의 예측 그리고 예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 그리고 지방하천 50개에 대해서 이제 75개 지점을 선정해서 저희가 홍수 특보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 그리고 도시하천 같은 경우는 일단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불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 예보의 필요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 특보 지점이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수 통제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홍수가 하천 범람이 발생했던 지역들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50개 하천, 75개 지점을 대상으로 했던 홍수 특보 지점을 이제 179개 하천,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 하천을 기존에 이제 13개 지방 하천에 대해서만 홍수 특보 지점을 운영했는데 이것을 거의 10배 가량 늘려서 122개소에 대해서 홍수 특보 지점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지점 수도 75개에서 223개 지점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수위 관측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방하천이 현재 약 3,700여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위 관측소는 289개소,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이 6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위 관측소가 약 300개소 정도가 있어서 수위 관측소도 저희가 좀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위 관측소를 최대 29년도까지 지방하천은 현재 289개에서 약 500개 이상으로 좀 늘려서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홍수 예보의 경우에도 현재 3시간 전에 최대 3시간 전에 홍수 예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수위 관측소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시스템 등을 개선을 해서 최대 6시간 전에 미리 홍수 예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이 시스템에 대한 ISP를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25년 정도까지는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는 사실 하천 범람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천의 수위가 시간에 따라서 강우량이 어떻게 되면 하천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천 범람 위주로 해서 예보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천 범람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의 하수도 역류로 인한 내수 침수까지도 통합적으로 좀 예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유역별로 도시 침수 예보 센터를 설치를 해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홍수 위험 지도, 즉 하천 범람 지도, 이제 강우량이 100년, 200년 빈도로 왔을 때 얼마만큼 하천이 범람할 건지, 그리고 하수가 역류해서 얼마만큼 침수가 될 건지 이 홍수 위험 지도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천 범람 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1년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고 이미 21년도에 국가하천 전체 그리고 지방하천 중에서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모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범람 지도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내수 침수 위험이 큰 약 1,600여 개소의 읍면동을 일단은 확보를 했는데 이 중에서 도시 침수 지도가 완성된 곳은 약 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5년까지 이 도시 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침수 지도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기려고 합니다. 24년까지 내수 침수에 의한 침수 위험 지도도 완료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낙동강 유역에 대해서 약 500여 개소에 대해서 도시 침수 지도가 완성이 됐고요. 올해까지 한강 유역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 유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 침수 지도 1,600여 개소에 대한 도시 침수 지도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침수 지도의 경우에도 현재 500년 빈도의 강우가 왔을 때의 침수 지도 그리고 기왕최대로 활용한 이 침수 지도를 추가적으로 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하천 범람 그리고 내수 침수에 대해서 예보를 함께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선도 사업으로 도림천 쪽에 대한 도시 침수 예보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수기가 이제 되게 되면 그때 현장 적용을 해보고 이제 뭐 전체적인 뭐 지역들로 좀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도림천 도시침수예보 시범 구축을 저희 기획단이 발족을 하면서 9월 달에 발족을 했고 그리고 시범 사업 관계자 간담회 그리고 K워터의 기술 지원 등을 받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모델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그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도시 침수를 예보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실제 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에서의 이런 정보들을 똑같은 그 현실 세계와 동일한 모델을 구축을 해놓고 그리고 강우량이 얼마만큼 왔을 때 얼마만큼 침수가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각화해서 나타내주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10분 단위로 해서 자동적으로 강우가 오게 되면 얼마만큼이 침수가 될 것이고 침수 깊이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림천에 구축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범람 예방 인프라 개선 방향입니다. 저희가 극한 강우를 대비해서 대형 인프라를 통한 대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그 세 번째 있는 중점 관리 지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그 하수도법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은 이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관리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비 대책을 수립을 하고 이 정비 대책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7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난해까지 그리고 개선 완료한 지역은 약 43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중점관리 지역은 이제 소규모 배수분구 단위로 좀 지정을 해왔었고, 그리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보다는 침수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정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이 중점관리 지역 대상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지정하는 쪽으로, 그리고 침수 피해 지역뿐만 아니라 침수 우려 지역까지도 함께 확대를 해서 이 중점관리 지역을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점관리 지역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예산도 저희가 작년에 약 900억 정도였었는데 이제 올해는 한 50% 정도가 증액이 돼서 1,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중점관리 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대심도 빗물 터널 그리고 지하 방수로 그리고 홍수 조절댐 등은 저희가 지난해 그 도시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그 강남역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포항 냉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그 기존에도 이제 침수 방지 시설들을 설치를 할 때 하수도를 그 정비를 하거나 그리고 하천을 정비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도심지 지역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심지를 해서 그 하수 관거를 다시 한번 개량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고 일단 효과는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빗물 터널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강남역하고 광화문에는 저희가 대심도 빗물 터널을 이제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유역에서는 이제 도림천에서 안양천으로 넘어가면서 하천이 그 정체되면서 홍수가 범람이 발생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도림천에서 바로 한강 본류로 이제 그 흐름을 뺄 수 있도록 그래서 방수로를 설치하는 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특정 하천 유역 치수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을 지정 검토할 때도 이런 대심도 빗물 터널 등도 이제 기존에 하수도를 정비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이 빗물 터널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를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이 중소규모 빗물 터널들도 이제 지역 여건에 맞게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홍수 조절댐 건설은 이제 포항 냉천 상류에 제가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천 정비만으로는 그 이 홍수를 동일한 500년 빈도의 호우가 발생했을 때 이 대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정비도 하천 정비대로 진행을 하되 이제 상류에는 홍수 전용의 소규모 홍수 조절댐을 건설을 해서 저희가 유역 차원에서 이 홍수량을 좀 분담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대심도 빗물 터널하고 지하 방수로의 경우에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이 이제 환노에서 확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27년도 말까지 이제 준공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침수 지역 중점 관리 지역 확대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규모 배수구 분구단이 어떤 조그만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거에서 좀 더 넓히고 그리고 침수 우려 지역 정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포항 냉천 항사 홍수 조절댐 관련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2월달에 환노위에서 그 예타 면제를 확정을 해주셔서 이제 올해 이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고 해서 29년까지 이 댐 건설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 침수 관련된 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해 뭐 강남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 그리고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있었던 도시 침수 때도 이런 빗물바지라든가 빗물바지가 뭐 제대로 이렇게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처리가 안 돼서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좀 문제가 발생했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맨홀이 이제 그 하수가 역류하면서 맨홀이 이제 그 이탈이 되고 여기 이제 사람이 빠져서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하수도법하고 그리고 하수도 시설 설계 기준을 개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바지 그리고 뭐 매널 등에 대한 이런 유지 관리 대책을 지자체장들이 매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최소 반년에 한 번 정도는 이거 최소한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맨홀의 경우에도 이제 맨홀 뚜껑이 이탈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런 안전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그 침수 우려 지역들 그리고 저지대 위주로 해서 약 1만여 개의 그 맨홀 맨홀에 대한 안전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전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 부분들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CT 스마트 하수도 구축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그 하수도의 수위를 파악을 한다든가 그리고 홍수 때 강우가 있을 때 실제로 하천의 수위가 얼마나 되고 하천이 실제로 범람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때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하수도 수위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으로 해서 하수도 시설들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하수도 구축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인천, 대구 등 5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에도 이제 국가하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CCTV를 활용해서 홍수기에 실제로 이 수위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침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하수도 관련해서는 이 하수도 자산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의 위치라든가 상태 등도 이렇게 빅데이터 형태로 마련을 해서 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도 좀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하수도법 개정 통해서 이 빗물바지라든가 관리하는 규정들을 매년 마련하고 그리고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유지 관리를 하도록 규정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맨홀 뚜껑도 이탈되었을 때 안전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하수도 관련해서는 ICT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그 수위라든가 수위를 파악을 하고 원격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향후 추진 계획은 먼저 홍수 예보 체계 개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천 범람뿐만이 아니라 도시 침수, 내수 침수에 의한 것까지도 같이 예보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도림천 위역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좀 추진을 하고 이것들을 좀 전국의 좀 우려 지역들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천 범람 관련해서도 예방 인프라들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도시침수 관련돼서 하수도법 그리고 안전설계 기준 등은 개정이 완료됐고 스마트 도시침수 시범 사업은 그 5개소에 대해서 24년까지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 정책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